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장 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직접 고려대학교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하게 돼서 저희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도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하게 돼서 인재발굴처에서는 벌써 이제 입시 시즌이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마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철이 오면 올수록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긴장이 되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오늘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오셨는데 오셔서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입시 준비를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24년 그 전형 안내뿐만 아니라 저희 23학년도 전형 결과까지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리는데 아마 23년 전형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저희가 녹화를 해서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예정이니까 뭐 굳이 이렇게 사진 찍거나 뭐 그러지 않으셔도 나중에 다시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도 정보지만 사실 오늘 날씨도 좀 흐리고 그래서 비가 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뭐 비는 많이 안 오고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고 아주 선선한 날씨여서 굉장히 입학 설명회 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긴장도 많이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자녀 그 입시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 중에 하나입니다. 긴장은 되시겠지만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설명회가 끝난 후에 한번 캠퍼스를 둘러보시면 아마 지금 심신안정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설명회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두 전형 모두에서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고요. 학교 추천 전형은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 학업 우수 전형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적용합니다. 학업 우수 전형의 경우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형별 세부 변경 사항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졸업 예정자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어서 졸업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업 우수 전형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두 개의 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교과 산출 방식도 변경됐는데요. 성취도 A인 경우에 성취도별 반영 비율과 관계없이 1등급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학업 우수 전형은 학교 추천 전형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게 되면서 1단계 선발 배수가 6배수에서 5배수로 축소되었습니다. 개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의 취지를 고려해서 2단계 면접 반영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의과대학의 경우 상황 재시문 기반 면접을 복수의 고사실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시 고른기회 전형은 일부 지원 자격에 변화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수시 모집 지원 자격에서 제외했고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시 모집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자격은 정시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수능 80%와 함께 학생부 교과를 20% 정량 반영하는 수능 교과 우수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이 전형을 통해서 427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년도까지 정시 일반 전형에서 실시되었던 간호대학 적성 인성 면접고사는 올해 폐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변경 사항은 아니지만 2021학년도부터 신설된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차세대 통신학과, 반도체 공학과 총 3개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협약해서 졸업 후 채용을 전제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교 입학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고요. 정원의 인원을 포함해서 총 4,28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수시로 59%에 해당하는 2,526명을, 정시로는 41%에 해당하는 1,758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전형 유형은 어떤 전형 요소를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고려대학교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 반영하는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업 우수 전형과 사이버 국방 전형, 계열 적합 전형, 재직자 전형, 고른 기회 전형을 운영합니다. 실기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는 특기자 전형도 운영합니다. 수능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수능 위주 전형에는 정시 일반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 특수교육 전형, 사회배려 전형, 농어촌 전형이 있으며 앞서 변경사항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신설되는 교과 우수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모집으로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을 운영하며 수시 전형 간에는 원칙적으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면에 보여지는 전형 중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고른 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 간에도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 학업 우수 전형, 사이버 국방 전형, 특기자 전형 중 디자인 조형 학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기자 전형 가운데 체육교육과는 교과 등급 또는 수능 최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각 전형을 안내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계열 적합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 재직자 전형, 특기자 전형 중 사이버 국방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전형 지원자는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시 모집 전형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수능 시험일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고른 기회 전형, 재직자 전형, 특기자 전형, 사이버 국방 전형, 계열 적합 전형은 수능 이전에 면접을 실시하고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업 우수 전형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에 이루어지고 12월 말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게 됩니다. 전형별 자세한 세부 일정은 추후 발표되는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영역별 선택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와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하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모두 인정합니다.
의과대학을 포함한 자연계는 국어 과목은 인문계와 동일합니다. 다만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하고 탐구 영역도 과학 탐구만 인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전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으로는 총 666명을 선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출신 고교의 추천을 지원 자격으로 합니다.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 알림이 공시자료 기준 3학년 재적 인원의 4%입니다. 4% 추천 인원 내에서 인문계, 자연계 계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 가능 고교 유형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전형으로 운영되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80% 정량 반영하고 서류 평가를 20% 반영하게 됩니다.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80%에 해당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 반영하게 됩니다. 교과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의 모든 과목과 원점수, 평균,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과목을 반영하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석차 등급이 기재된 과목은 석차 등급을 그대로 반영하고 석차 등급이 기재되지 않고 성취도 또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과목은 아래와 같은 산출 방법을 통해 성취도를 석차 등급으로 변환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은 성취도가 A인 경우 성취도별 반영 비율에 관계없이 석차 등급을 1등급으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성취도 B와 C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해서 변환 석차 등급을 산출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한 줄 방식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의과대학을 제외한 인문계와 자연계는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적용합니다. 의과대학은 4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적용합니다. 탐구 영역은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합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린 국어 수학 영역은 계열별 선택 과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탐구 영역은 동일 분야에서 1, 2를 응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 1과 물리 1과 물리 2를 응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학업 우수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은 총 98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졸업연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특성화고, 국외고,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 추천 전형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학업 우수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는 서류 평가를 100%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1단계 합격자에 한해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 그리고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학업 우수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반도체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국수 영탐 4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적용합니다. 탐구 영역은 학교 추천 전형과 동일하게 2과목에 응시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만 인정하지만 수능 최저를 적용할 때에는 성적이 좋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게 됩니다. 의과대학은 4개 영역 합이 5등급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적용하고 탐구 영역도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모집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문, 자연계 모집 단위는 4개 영역 합 8등급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적용합니다.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 계열 적합 전형입니다. 계열 적합 전형으로는 613명을 선발합니다. 학업우수 전형과 동일하게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100%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에 면접 성적 5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계열 적합 전형의 면접도 제10은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사이버 국방 전형입니다. 사이버 국방 전형은 5명을 선발합니다. 사이버 국방 학과는 국방부 계약학과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중 군인사법 제10조 결격 사유 등에 저촉되지 않는 만 16세 이상, 23세 이하를 지원 자격으로 합니다. 전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 모집 인원 5명의 5배수에 해당하는 25명을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면접 성적 20%,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 면접과 체력 검정 20%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수시 모집 고른기회 전형으로는 총 181명을 선발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사회배려자,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지원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재심문 기반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재직자 전형입니다. 재직자 전형은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소재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는 재직자를 지원 자격으로 합니다. 모집 단위별 1명 이내로 선발하고 최대 1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서류평가 100%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성적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위주로 구분되는 특기자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특별한 지원 자격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업우수 전형 및 계열적합 전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으로는 총 70명을 선발하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40명, 디자인 조형학부 15명, 스마트 보안학부의 사이버국방학과 15명을 선발합니다. 이 중 체육교육과와 사이버국방학과는 지원 자격에 따른 모집 인원을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기자 전형 체육교육과의 전형 요소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경기 실적 70%, 학생부 교과 25%, 학생부 출결 5%를 반영하여 모집 인원의 4배수에 해당하는 160명을 선발하며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체육교육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복잡한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이 학생들이 대학 입학 이후에 학업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교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상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기자 전형 디자인 조형 학부입니다. 1단계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5배 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형태로 진행됩니다. 디자인 조형 학부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의 8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어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은 없고 탐구 영역도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 상위 한 과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탐구 영역에서 직업탐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국방학과 특기자 전형입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는 1단계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20%, 그리고 군면접과 체력검정 20%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체격과 디자인 조형학부, 사이버 국방학과 특기자 전형의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 외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 제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는 경기실적 서류와 목록표, 디자인 조형학부는 창의활동 보고서와 목록표, 사이버 국방학과는 활동 준비 서류와 목록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조형 학부의 경우에만 추가 제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고 나머지 모집 단위는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제출 서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는 모집 단위별 제출 방법, 제출 가능 매수 또는 활동수의 제한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시 모집 각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류 평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서류 평가 절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자 1명당 최대 8명의 평가자가 참여하는 다수 다단계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최대 3명의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지원자의 서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어느 항목에서라도 일정 등급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 1차 평가위원에 속하지 않은 제3의 평가위원 2명이 해당 지원자의 서류를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일정 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1, 5에 그러니까 이 앞에 했던 그 5명에 해당하지 않는 3명의 평가위원단이 논의를 거쳐 최종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본으로 하고 각 평가 항목별로 A+부터 F까지 총 7점 척도로 항목별 독립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을, 학업 의지는 고교별 개설 교과 대비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각 세부 항목 간 비중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화면에 보이는 모든 세부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학업 역량에 해당하는 하나의 평가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개발 역량은 지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내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현황과 교과 활동, 교과 외 활동을 포함한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보를 평가하는 계열 관련 역량과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탐구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입니다. 공동체 내의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타인을 위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었는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세부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앞에 세 가지 역량에 더하여 특기자 사이버 국방학과의 경우에는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어진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지,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추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직접 호기심과 과제 집중력을 세부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특기자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 가지 평가 항목에 창의성을 추가하여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독창성, 성실성, 표현력, 논리성을 세부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네,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 80%를 정량 반영하기 때문에 서류 평가 시에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류 평가 20%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공동체 역량과 더불어서 지금 보시는 교과 이수 충실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교과 이수 충실도에서는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확인합니다. 지원 계열 수학에 필요한 교과의 이수 정도와 교과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세부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다음은 전형별 서류 평가 역량 및 반영 비율입니다. 전형별로 중점이 되는 평가 항목이 상이하죠. 네, 이는 역량별 반영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할지라도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업 우수 전형은 학업 역량의 비율을 50%로 적용하고, 계열 적합 전형은 학업 우수 전형과 비교해서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은 적게 반영하고 대신 자기개발 역량의 비율을 높이 적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항목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해당 전형에서 어떤 특성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 진행하게 될 면접평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면접은 블라인드로 진행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행되는 모든 면접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개인 정보는 면접 시행 시 활용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은 이 점을 고려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면접은 크게 제시문 기반 면접과 제출 기반 면접으로 구분됩니다. 수시 모집 전형 중 학업 우수 전형, 계열 적합 전형, 고른 기회 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운영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제시문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문 사이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분석력,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주어진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력과 면접 태도를 평가 항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반영 비율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전형별로 평가 항목이 조금씩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재직자 전형은 학업 준비도, 전공 적합성, 면접 태도를 평가하게 되고 반영 비율은 각각 40%, 40%, 20%입니다. 특기자 전형 체육교육과의 경우에는 체육 전문성, 발전 가능성, 지도자 소양을 평가하게 됩니다. 항목별 반영 비율은 각각 50%, 25%, 25%입니다. 특기자 전형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에는 융합 사고력, 전공 적합성, 면접 태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을 반영 비율은 각각 40%, 40%, 20%입니다. 네, 특기자 전형 사이버 국방학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 사이버 국방 전형은 동일하게 지원자가 제출한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특기자 전형 사이버 국방학과는 추가 제출 서류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대상으로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 사이버 국방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 이외에 추가 제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학생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개발 의지, 전공 적합성, 면접 태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 역량별 반영 비율은 각각 40%, 40%, 20%입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계열 적합 전형 의과대학의 MMI 면접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과 두 단계의 인적성 면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계열 적합 전형 제시문 기반 면접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문 숙독 21분, 면접 진행 7분으로 진행됩니다. 두 단계의 인적성 면접이 각 8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인적성 면접은 상황 제시문을 통한 의학 전공자의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계열 적합 전형 의과대학의 인적성 면접 평가는 전공 적합성, 종합적 사고력, 인성 및 면접 태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역량별 반영 비율은 20%, 30%, 40%, 10%입니다. 전형별 면접평가 운영 방식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면접 시간 대비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배수로 운영되는가에 따라 난이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우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 6분의 면접 시간 대비 2배에 해당하는 12분의 제시문 숙독 및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계열적합 전형의 경우 면접 시간 7분의 3배에 해당하는 21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게 되니까 계열적합형은 학업우수 전형에 비해 제시문의 길이가 길고 문항 개수가 많고 문항의 난이도도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 별도의 제시문 숙독 및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준비 시간 없이 면접이 진행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은 일반 전형 1087명, 교과우수 전형 427명을 포함해서 총 175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 추가 충원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인원을 합산해서 정시 최종 선발 인원이 확정됩니다. 최종 확정 인원은 정시 모집이 진행되기 전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정시 모집 전형 일정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정시 가군으로 모집하며 1월 중에 적인성 면접, 실기 전형 면접 평가가 필요한 모집 단위의 고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발표되는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체 모집 단위에서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가정교육과와 간호대학을 제외한 자연계 모집 단위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중 택 1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교육과와 간호대학 인문 전체 모집 단위, 체육교육과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확통 중 택 1을 하여 응시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학 영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정교육과와 간호대학을 제외한 자연계 모집 단위는 과학탐구 응시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모집 단위에서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두 인정이 됩니다. 단 탐구 영역은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특성화고 전형 지원자를 제외하고 직업탐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은 1087명 모집 예정입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지원 자격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100% 반영을 기본으로 하고, 체육교육과와 디자인 조형학부에서는 수능 70%에 실기 30%를 합산하고, 사이버 국방학과는 수능 80%에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군면접 20%를 반영하고, 의과대학은 수능 100%와 더불어서 별도 배점이 없는 인적성 면접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시의 교과우수 전형은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3학년 2학기까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학생부의 6학기 교과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을 충족한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영재학교, 예술고, 특성화고, 검정고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능 80%와 더불어 학생부 교과를 20% 정량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산출 방식은 학교 추천 전형의 교과 산출 방식과 동일하고 의과대학은 별도 배점 없는 적인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정시 농어촌 전형, 사회배려 전형, 특수교육 전형, 특성화고 전형은 전형별로 상이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므로 세부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형들은 수능 100%를 기본으로 하고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능 70%와 실기 30%를 합산하고 의과대학은 별도 배점 없는 적인성 면접 시행을 합니다. 다음은 정시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방법이 상이하므로 각 영역에 대한 반영 영역 및 점수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수능 반영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집 단위에서 영어는 등급별 감점 요소이고 한국사는 가점 요소로 활용하게 됩니다. 특수교육 전형, 특성화고 전형의 수능 반영 영역 및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성화고 전형 지원자는 탐구 영역으로 직업 탐구도 인정합니다. 앞서 영어 영역은 등급별 감점을 적용하고 한국사 영역은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영어는 1등급은 감점이 없고 구간당 3점씩 차등을 두어 감점하게 됩니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5등급부터 9등급까지 차등을 두어 가점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의 수시 및 정시 모집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인재발굴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수시 및 정시 모집 요강 외에도 입학 전형 안내 영상, 면접 안내 영상, 학과 안내 영상 및 학과 안내 가이드북, 그리고 학과별 전공 강의 영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도 아마 몇 주 후에 인재발굴처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24년도 전형을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인재발굴처 이진혁 부처장님께서 23학년도 전형 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24년 전형 안내보다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설명회가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이크를 이진혁 부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